네, 반갑습니다. 한국에서 온 전학일입니다. 네, 먼저 TV에서 보고 또 유튜브에서 배웠던 존경하는 고든창 우리 변호사님, 그리고 모스탄 대사님, 그리고 백악관 출입기자 우리 제니 박 기자님, 이곳에서 직접 뵈니까 대단히 반갑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제가 이곳 미국까지 와서 이곳 워싱턴에서 이런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곳에 참석하신 우리 미국 교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700만 해외 교포 모든 동포 여러분, 너무나 반갑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연설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으로부터 3일 전 너무나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머무는 이곳 미국에서 제가 존경하는 찰리 커커, 바로 자유를 갈망하는 미국 청년의 희망이었고, 자유를 갈망하는 대한민국의 희망, 대한민국 청년들의 희망이고 세계 청년들의 희망이었던 찰리 커커, 이런 귀한 형제를 잃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 아프고 모든 미국 국민들과 함께 슬픈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찰리 커커께서는 제 개인적인 또 롤 모델이었습니다. 좌파 우파 가리지 않고 누구나 다 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진정으로 진리가 이것이라는 것을 슬퍼하셨던 위대한 분이 안타깝게도 DSA라는 좌파 단체 청년으로부터 이렇게 희생된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미국의 슬픔은 곧 대한민국의 슬픔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과 미국은 바로 피를 함께 나누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 6.25를 막아낸, 우리는 혈맹관계에 있는 친구이자 동맹이자 우방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며칠 전 이곳 워싱턴 안에 있는 한국 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가서 참배하고 왔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50년 6.25 전쟁 때 알지도 못하는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고 공산주의 막아내고자 유엔군 이름으로 오신 우리 미군, 그 중에서 희생된 분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전사자, 행방불명, 포로, 부상자 합쳐서 무려 14만여 명의 숭고하신 분들의 희생과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서 지금 현재까지 대한민국에는 28,500명의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6.25 전쟁 이래로 우리는 전쟁 없는 나라, 평화로운 나라에 살 수 있었고, 그 덕분에 대한민국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고 지하자원 하나 없지만은 현재 국력은 세계 6위까지 올랐고,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BTS의 나라, 블랙핑크의 나라, 제니의 나라, 이런 문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 와서 보면서 더욱더 느낀 것은 바로 대한민국 기업들의 놀라운 성장입니다. 바로 삼성, 현대자동차, LG, SK, 하나, 롯데,
이런 기업들이 이 미국에서 간판이 보여지는 걸 보고 너무나 뿌듯했습니다. 자동차 지나가는 자동차를 봐도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지나가는 거 보면 한 번 더 쳐다보게 되고, 들고 있는 휴대폰도 삼성 갤럭시를 들고 있는 것 보면 한 번 더 돌아보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미동맹의 근간 안보가 튼튼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아시다시피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지난 6.3 대선 이래로 나타나서는 안 될 사악한 괴물 정권 이재명 정권이 탄생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룩한 이런 한미동맹과 튼튼한 안보, 그리고 어렵게 이루은 자유민주주의와 국력유기에 이른 대한민국의 성장, 경제, 문화 모든 것이 지금 무너질 위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습니다. 벌써. 현재 대한민국은 영어로 말하면, 한국어로 먼저 말하면 이 대한민국 정부는 이재명을 위한 정부가 되고 있습니다. 또 government over the by the order이 바로 이런 이재명의 괴물 독재 정권이 탄생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재명 정권은 먼저 가짜 정권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척결이라는 명목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헌법 77조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면 지난 이곳 미국 워싱턴에서 8월 12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자 소탕한다, 마약 사범 소탕한다는 명목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주방위군 800명을 투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도 내란입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어떤 나라 찾아보더라도 역사적으로도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는 내란이라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명목으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결이 되고 또 내란이라는 이름으로 원하지 않았던 조기 대선이 치러졌고 원하지 않았던 이재명 괴물 정권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대한민국에서는 내란 특검이다, 내란 재판, 내란 특별재판보다 만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란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내란 속에 내란 우두머리, 내란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에 지금 휘감고 있는 유령이 지금 휘감고 있고, 언론마저도 좌편향적으로 이재명과 민주당이 나팔수가 되어가지고 전 국민들을 좌파가 선동하고 국민들을 가스라이팅 시켜서 내란 이름으로 내란당 척결한다, 내란 수계 죽여야 된다는 명목으로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정말로 모든 국민들이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비상사태 선포가 내란이라는 게 없다고 한 번 더 국민들께 이 미국 땅에서 알리고 싶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일 아닙니까?
저주를 퍼붓고 있고 그 내란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사기쳤던 이재명은 사기 정권 탄생 이후에 이곳 워싱턴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도 또 사기를 쳤습니다. 여러분, 지난 8월 25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전 세계가 보는 가운데서 거짓말 사기를 쳤는 거 알고 계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종교 탄압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바로 트럼프 대통령을 괴롭혔던 잭 스미스가 한국에 가 있는지, 그 미친 잭 스미스가 한국에 갔는지, 미 오산 공군기지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고, 그것이 사실이냐 물으니까 이재명은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그 정신 나간 조은석 특검은 내가 임명하지 않았고 모르는 것이다 했습니다. 거짓말 아닙니까? 조은석 특검, 내란 특검 누가 임명했습니까? 이재명이 임명했지 않습니까? 완전 거짓말 아닙니까? 그뿐인 줄 아십니까?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한미동맹은 든든하다라고 해놓고는 불과 열흘도 되지 않은 지난 9월 3일날 중국에서는 전성절과 열병식이 있었는데 그곳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기를 반미연대라고 말했습니다. 북중러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그날 그곳에 바로 한미동맹을 든든히 하겠다고 면전에서 약속해놓고 불과 열흘도 되지 않아서 그 면전에서 그래놓고는 중국 가서는 이재명은 대한민국 서열 2위 우원식 국회의장을 바로 그 자리에 보낸 거 아닙니까? 그것은 무슨 말을 쓰면 무슨 시그널, 무슨 신호를 주는 겁니까? 약속을 어긴 거 아닙니까?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은 반미연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 중국에 그 열병식과 전성기념식에 참석했는 나라 중에서 OECD 국가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미국과 연대하고 있는 서방 선진국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곳에 대한민국 서열 2위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했다는 것은 아까처럼 일주일 전에 바로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한미동맹을 하겠다는 것 전부 가짜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날 아닙니까? 미국 날짜로 9월 4일입니다. 한국 날짜로 9월 5일 조지아주 현대와 LG 직원들 무려 300여 명이 강제로 구금당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연히 일치겠습니까? 과연 한미동맹이 든든할 것으로 신뢰가 가졌더라면 윤석열 대통령 때라면 과연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동맹관계고 우방이니까 미리 알려줬을 것 아닙니까? 하지만 전혀 알려주지도 않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바로 전날 9월 3일날 전성기념식에 바로 이재명이 보낸 우원식이 참석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으로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재명 정권 만들어주고 불과 100일도 되지 않아서 한미동맹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약속한 게 이뿐이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지난 7월 30일 날 한미 간의 관세 협상에 관한 것이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약속하기를 미국에다가 투자를 해라. 3,500억 불 투자하고 LNG 관련해서 투자 1,000억을 더 해라. 그러면은 25% 현재 관세를 15%로 낮춰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재명은 대한민국 좌파 언론들을 가짜 언론도 이용해서 국민들에게 관세 협상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것도 거짓말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한 말이 조만간 한미 간의 정상회담이 있을 것입니다.
잘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이재명은 골프 연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골프 회동하는 걸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이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 아닙니까? 한미 정상회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 대접도 못 받았고 더욱 놀라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는 그렇게 거짓말하고 면피용으로 잘 넘어갔는가 싶었죠. 그리고 한국으로 귀국한 뒤에 모든 국민들께 사기를 쳤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너무나 잘 되었다. 그리고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은 설명할 필요도 없을 만큼 너무나 잘 됐다라고 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네. 실제로 잘 됐습니까? 모든 것이 사기고 거짓말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 불과 그날이 8월 25일이었고 어제 미 상무장관 러트닉 장관이 물었습니다. 3,500억 불 현금 가지고 오기로 약속했지 않냐? 그러면 관세 15% 낮춰주기로 했지 않냐? 라고 하니까 이재명이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어쩌라고? 어쩔 건데? 그렇게 지금 미국에 대해서 싸우자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것은요, 미국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기를 친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기쳤던 이재명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 앞에도 사기를 치고 그렇게 자화자찬하지만 드러난 것은 3,500억 불 미국에다가 현금 주기로 약속해놓고 전부 다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들 앞에서는 정직했더라면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관세 협상 제대로 맺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직한 거 아닙니까? 너무나 잘했다 해놓고는 이제 대국민 사기기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이재명은 종교 탄압을 가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 과거에 없었던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5일 전에 손영보 목사님께서 구속이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했지만 기권해서 1년이 아니라 100만원 정도 벌금이 나올까 말까 그것이 형량인데 구속까지 시켰습니다. 이것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약속한 걸 또 어긴 거 아닙니까? 8월 25일 날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종교 탄압 안 하겠다고 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더 나아가서 목사님까지 구속시킬 일이 발생했다 아닙니까? 이것이 또 미국과 연관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 딱 일주일 전에 찰리 커커, 우리가 존경하는 찰리 커커 대한민국 왔습니다. 마지막 강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곳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종교 탄압 그리고 목사님이 구속되는 이것에 대해서 미국 가서 트럼프 대통령께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하고 난 뒤에 바로 3일 전 유타 대학에서 운명을 달리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아시다시피 한미 정상회담 나오고 난 뒤에도 대한민국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개인 SNS에서 정상회담 3시간 전에 대한민국의 현재 퍼지 오와 레볼루션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했습니다. 대한민국과는 비즈니스를 할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지금 현재 다시 또 이런 종교 탄압이 또 있다는 것은 이재명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에 대한 모든 신뢰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것 아닙니까? 이 방송을 통해서 700만 대한민국 교포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의 기독교인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안에 있는 57명의 기독교인 국회의원 여러분, 정의가 불의에게 지고 불의가 병행한데도 불구하고 신부가면은 돌들이 일어나서 외치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침묵해서 되겠습니까? 종교 탄압뿐만 아니라 언론 탄압과 여론 조작까지도 심합니다. 이미 이재명은 지난 탄핵 정국 속에서 여론조사 기관 대표들한테 협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0% 넘으니까 여론조사 기관 대표들을 불러서 전부 다 똑바로 하라고 했던 거 이거 협박 아닙니까? 그 때문에 지금도 대한민국의 여론조사가 너무나 조작된 것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미 정상회담이 완전히 외교 참사고 정상회담 참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잘했다고 하는 게 60%가 넘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언론 탄압으로 인해서 현재 카카오톡도 금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네팔 상황 보셨지 않습니까? 네팔의 청년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부패한 친중 좌파 정권 물리치고 바로 청년들에게 그 SNS 차단하는 26개를 차단했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친중 좌파 정권 무너지는 거 맞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유튜브들과 이미 대한민국에는 방송사법이 만들어져서 MBC, KBS, EBS는 이재명이 마음대로 들었다 놨다 주도록 됐습니다. 마지막 남은 유튜버들도 이제 감시하고 통제하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 제가 운영하고 제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환기 뉴스가 수익 정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민감한 문제 때문에 수익 정지시키다는데 전환기는 지금까지 꿈이라도 거짓말하지 말라 미국 와서 독립운동했었던 도산한 장호수의 말씀대로 언제나 정직한 보도, 지금까지 전환 뉴스는 있는 그대로 다 영상에 올라 있습니다. 단 한 번도 거짓을 보도한 적 없습니다. 진실을 보도하고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데 그게 언론의 사명 아닙니까? 아마도 이재명의 잘못된 걸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비판할 걸 비판하니까 아마 그게 민감한 문제인가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그리고 구글 본사 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구글 코리아가 지금 좌파들이 찬양했는지 보수 유튜브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바로 잡아주십시오. 현재 여론 조작뿐만 아니고 언론도 탄압받고 있고 이미 좌편향된 언론들은 이재명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취임 100일 기념 그날 기자회견 했는데 그들 기자들은 이재명 비판하는 질문을 단 하나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찬양밖에 없었고 이재명 그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정부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입법부가 우위에 가야 되니까 입법부에서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가리키는지 아십니까? 사법부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걸 뭘 가리키는지 아십니까? 행정부 수반 이재명이가 직접 국회에다가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으라고 했고 사법부에다가 그 괜찮다고 했다는 것은 바로 제2의 히틀러 탄생을 가리킵니다. 제2의 나치주의가 지금 대한민국에 떠돌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까지 모두 장악된 그런 대한민국이 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부럽습니다. 어제 제가 미
이곳에서 저는 안내주 분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에는 지금 47대 트럼프 대통령까지 단 한 번도 탄핵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함부로 탄핵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하원에서 탄핵안을 가결시키더라도 상원에서 그것을 부결시키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양원제가 정말로 좋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은 우리 교포분들 보기에 대한민국 같은 국민이니까 우리가 하나지만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특히 제가 가르쳤던 저는 학원 강사 출신 아닙니까? 지난 26년간 고등학생 성인들 대상으로 2030 청년들을 가르쳐왔습니다. 이 청년들 볼 때 너무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지금 우리가 이룩한 이 모든 것이 이재명 정권 하나 탄생하면서 모든 것이 망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심지어 앉아 계시는, 바로 앞에 계시는 고든창 변호사님, 그리고 모사 대사님,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게 될 로라 루머, 그리고 김리치 전 하원의장님, 이분들에 대한 공통적인 한국 언론의 평가가 뭔지 아십니까? 거구라고 합니다. 거구. 극단적인 우파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과연 김리치 같은 하원의장님도 또 거구라고 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더 심지 한 발 나가서 고인이 된 바로 찰리 코크도 MBC에서 SBS에서 거구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언론은 죽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도 죽었습니다. 맞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한다는 것은 중국 공안 형식으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것은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언론도 죽었고 민주주의도 죽었고 노란봉투법 만들어서 기업가들 다 죽이고 한국 GM마저도 이미 철수한다고 했습니다. 조만간 머지않아서 대한민국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제2의 히틀러 이재명으로 인해서, 가짜 진 대통령 이재명으로 인해서, 반민주의자 진중 이재명으로 인해서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언론이 망가지고 사법부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재명 괴물정권은 이제 제2의 네팔처럼 우리나라의 청년들과 그리고 2030 청년들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애국 국민들,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우리 교포분들, 스포트 속에서 결국 함께 들고 일어나서 이재명 정권은 곧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도 망가지고 청년 일자리는 사라질 것이고, 미국과 관세 협상 실패로 인해서 3,500억 불 감당할 수 없는 투자금, 이거 진작에 윤석열 대통령이었으면 그러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또 하나 사실 알려드린다면, 지난 4월 달에 탄핵 정부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직접 당시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때 나는 대한민국 한덕수 총리를 신뢰한다, 미국으로 와라, 관세 협상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그 때문에 대선 후보감으로 급부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재명이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한덕수 미국 가지 마라, 최상목 부총리도 가지 마라, 모든 관세 협상은 차기 정권에 넘기라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관세 협상 하나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은 완전히 참패하고 실패한 일은 결국은 안보도 무너지고 관세
협상도 실패하고 모든 대한민국 일관계에 이제 다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은 목도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미국 왜 왔겠습니까? 원래는 이 행사 때문에 미국을 오려고 했는데 왠지 손정보 목사님 구속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저 역시 출국 금지 내려지고 저 역시 언제 구속될지 모르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국으로 온 것입니다. 저 역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사실 이 행사 오면서도 누가 총 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제가 이틀 전에 150만원짜리 방탄복도 구입했습니다. 혹시라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그만큼 대한민국이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우리가 더 침묵한다면 끝날 것입니다. 이재명 천하되고 한미동맹 깨어지고 자유민주 무너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의 희생 덕분에 이만큼 먹고 살게 된 대한민국의 경제마저도 망가지고 제2의 베네수엘라가 되고 종교의 자유가 사라지고 중국이나 북한처럼 교회가 없고 절이 없는 이런 나라가 될 것이고 제2의 홍콩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어제 제가 다녀온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틀 전에 제가 펜실베니아 게티스버그 다녀왔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남북전쟁의 전쟁터이기도 하고 그 전투 계기로 북군이 승리해서 지금의 미 합중국이 만들어지고 노예 해방이 이루어진 계기가 된 곳 아닙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이 연설했던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연설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A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바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고 전 세계 민주주의 정부는 오직 국민만을 섬기고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된다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이재명을 저울 위에 달아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해서 내란도 아닌 내란을 해서 결국은 퍼지 숙청한 상태고 윤석열 대통령이 죽어야 이재명이 살기 때문에 있지도 않은 내란죄를 덮어 씌우고 그래서 내란 특검 만들고 그것도 문제 나올 것 같으니까 내란 특별재판부를 또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결국은 이처럼 저울 위에 달아보니까 이렇게 해서 오직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검찰청도 없애고 결국은 이재명은 기존에 했던 문재인보다도 더 심할 겁니다. 문재인이 좌파 정권이었고 갈라치기해서 우리 국민들을 절반 갈랐지 않습니까? 분열을 만든 장본인인데 이재명은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지금 현재 5년짜리 이 헌법을 바꿀 겁니다. 그리고 장기 집권을 위한 헌법 개헌을 할 것이고 결국은 입법부 사법 행정을 다 장악해서 이재명은 자기 죽을 때까지 아마 장기 집권하게 될 것이고 우리 모든 국민들은 이제 이재명 지하에서 민주주의가 사라진 나라, 경제가 망가진 나라, 한미동맹이 깨어지고 중국 시진핑가 들어오게 되는 중국 공산당이 만든 그런 대한민국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재명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미국을 사랑합니다. 한미동맹을 원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더욱더 성숙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 되어서 법치 공정 상식이 지켜지는 이런 자유함이 넘쳐나는 이 대한민국을 우리 미래 세대, 청년 세대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숨 걸고 우리 미래 세대, 청년 세대를 위해서 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고 명예회복되고 손현보 목사님 석방되고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하며 국내에 계시는 국민 여러분, 미국에 우리 교포 여러분, 전 세계 곁에 계시는 700만 우리 자유를 사랑하시는 교포 모든 분들 대한민국을 도와주십시오. 함께 힘을 냅시다. 싸우자.